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철강 수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역 철강업계도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됐습니다. 포스코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오인환, 장인화 사장을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택배업계로 청년들이 몰리고 있지만 비싼 택배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철강 수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됐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고 철강 중심의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 업계는 강관업체들입니다. 원유와 셰일가스 채취에 쓰이는 유정용 강관이나 송유관 수요가 북미 지역에 집중돼 있어 대미 수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넥스틸의 경우 매출의 80%, 수출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존 46%의 관세 부과로 지난해 9월부터 수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25%가 추가되면 70%의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이 70%를 넘은 세아제강 등 다른 강관업체들도 추가 관세로 사실상 수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개별 기업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어떤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강관업체와는 달리 고로를 운영하는 주요 철강사들의 피해는 제한적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물게 된 냉연과 열연 강판의 최종 관세는 최대 90%지만 그동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대미 수출 비중이 3%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철강 수출이 줄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 다변화, 고수익 월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판매 비중 등을 높여가고 산업통상부, 철강협회와 함께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강관업체들의 대응 전략은 미국 현지 생산입니다. 넥스틸은 400억 원을 들여 미국 휴스턴에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세아제강은 이미 2년 전 미국 생산법인을 인수해 인력과 설비를 보강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생산 공장의 설비와 인력 축소가 불가피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3년간 한국의 부가가치가 1조 3천억 원 이상 줄어들고 취업자도 14,000명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철강산업은 포항의 GDP,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발 관세 폭탄은 가뜩이나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 품목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강관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파이프와 튜브 등 강관 제품은 미국 수입 시장의 20%를 차지하며 1위에 오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강관 제품의 전체 수출액 27억 달러 가운데 60%인 16달러어치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강관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어제 폭설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봉화나 영천 등 다른 곳은 눈 폭탄이 내려 지역별 피해가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눈은 물기를 머금어 무게가 무거운 습설이어서 피해 면적이 200헥타르가 넘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루베리 과수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를 막아주는 시설인 방조망이 찢기고 이를 받쳐주는 파이프가 휘어 내려앉으면서 나무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농부는 올해 농사를 접었습니다. 수정이 안 됩니다. 부러진 나무는 전지를 다 한 상태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예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폐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내린 폭설로 경상북도에만 200여 동의 시설 비닐하우스가 내려앉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농업시설 피해는 225.9헥타르, 그중 159.6헥타르, 피해의 70%가 비가림 시설이나 방조망 설치를 한 과수 부문입니다. 수분 함유량이 10%를 넘어 일반 눈보다 두세 배 무거운 습설이 비닐과 방조망 위에 쌓여 막을 형성하면서 하중이 배가 된 겁니다. 과수원과 시설하우스가 밀집한 상주시도 33.8헥타르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방조망을 설치해 놓은 사과밭 그 전체가 다 피해를 입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밭 조성하는데 현실적인 정부 지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대설 피해로 인한 국비 지원 기준은 피해 규모가 농업시설 3억 원, 농작물 30헥타르 이상인 시군으로 기준 이하 인접 시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택배업계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상대로 새 트럭을 구입하도록 해 등을 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택배기사 모집글이 수두룩합니다. 대기업 택배 회사인 것처럼 사칭한 업체들은 나이, 학력 무관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월 4,500만 원이 가능하다며 기사 모집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면접에 응하고 보니 무조건 1,500만 원짜리 트럭 신차를 출고해야 하고 냉동 탑차 개조를 위해 1,2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취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삼촌이 이제 이거 탑차 있어가지고 진짜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냐가 그렇게는 안 된대요. 자기네를 통해서 차를 내려야지 이제 바로 취직이 되는데 돈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는 캐피탈까지 알선하며 트럭을 출고시켰습니다. 건당 900원, 하루 200건을 배송하면 월 400은 거뜬히 넘길 수 있다는 물류회사 측의 말과는 달리 물량은 적었고 피해자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트럭 활부금을 내고 나면 월 100만 원도 받아가기 힘들었습니다. 또 채용 공고에 적혀있는 근무 조건과 달리 택배기사의 삶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큰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택배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심정에 차를 매각하러 중고차 시장에 들른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속았다라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차를 매각하려고 할 때 그 딜러분이 뭐라 하셨냐면 지금 부산 쪽에만 해도 저 같은 차량이 지금 한 4-5대 정도 있대요. 연비도 안 좋고 싸제 탑으로도 올렸고 냉동이라고 했는데 냉동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냉동은 식품하지 않은 이상은 냉동을 안 쓰니까. 피해자들은 허위 광고로 택배기사를 모집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차량 판매는 사기라며 공정위와 경찰 등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항시도 성폭력 논란이 벌어진 고은 시인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성추문 시인의 작품을 관공서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따라 시청사 계단에 있는 고은 시인의 벽화 작품 등대지기를 페인트로 덧칠해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수원시도 청사 내 고은 시인의 작품을 모두 없애기로 했으며 교육부 역시 중고교 교과서에 고은 시인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서울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오인환 장인화 사장을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또 사회이사로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신규 선임하고 박병원 전 경영자 총협회 회장을 재선임하는 한편 재선임된 김주현 파이낸셜 뉴스 사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포스코는 권호준 회장 연임 2년차를 맞아 CEO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 체험관과 복합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오늘 포스코 정기주총이 열린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포항제철소 질소가스 사고와 포스코 건설의 부산 LCT 건설 현장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포스코는 자성하지 않고 국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포스코가 회사 주식을 가진 조합원 30여 명의 주총 참석을 불허하고 있다며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예술을 통한 치유와 나눔을 모색해온 포항문화재단에서 이번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연극을 준비했는데요.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네팔 소녀를 모티브로 포항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학교 대신 배틀을 짜며 어린 동생과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네팔 소녀 수니타. 실제 소녀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감동을 더합니다. 먼 나라 친구의 일상 속으로 초대된 주인공은 수니타를 통해 감사와 나눔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입장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사는지 이제 저는 풍족하게, 약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연극은 10대부터 60대까지 포항 시민들이 오디션을 거쳐 참여해 3개월 동안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연극 교육과 함께 굿네이버스의 체계적인 나눔 프로그램 교육까지 중간에 같이 넣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공연은 관람료 대신 관람객들로부터 생필품을 기부받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59인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으며 포항문화재단 직원들의 작품 전시회가 구룡포 아라예술촌에서, 박성표 개인전은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국립발레단의 지젤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미투운동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역 15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미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SNS와 오프라인에서 성폭력 피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투 관련 토론회와 함께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공개 샤우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상담이 그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지역에 만연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내일 낮에는 빠르게 기온이 올라 완연한 봄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봄도 주말을 안아봅니다. 우리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봄 냄새가 짙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은 경주가 영하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들도 0도에서 2도 사이 보이면서 꽤 쌀쌀하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외 동해상에는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특보는 내일 오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0도, 영덕 1도, 포항 2도, 경주가 영하 2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진 13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구름 조금 낀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1도, 한낮에는 울릉도 8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낮 최고 기온 15도를 웃돌면서 봄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